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형사 처벌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역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위층 주민 A씨는 지난 2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를 하러 찾아오자 아래층 주민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관해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아래층 주민 B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A씨가 그 휴대폰마저도 땅에 떨어뜨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층 주민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9일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어떤 소음이 해당하는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 6월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규칙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직접 충격 소음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TV나 악기, 음향기기, 스피커 등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할 때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주방이나 싱크대,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라든지 에어컨 실외기 소리라든지 반려동물의 소리는 이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층간소음인지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스튜디오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보통 대화가 약 60데시벨 정도에 해당한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약 40데시벨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은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이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이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층간소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가 제시한 통계 기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된 건수가 42,250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61%나 늘어났고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시벨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행정적으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네. 소음으로 괴로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이웃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폰을 통해서 잦은 항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층간 소음에 관한 법적 대처 방법으로 고소 고발이나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웃 간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대안으로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의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 중재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초등학생 아들만 둘 둔 아빠인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파트 바로 아래층 이웃분들 그리고 저희 아파트 이웃분들에게 저희 가족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래층에 사는 분들이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경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